반갑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손노먼의 선택 yes or no 시간입니다. 저는 손세민 전문가라고 하고 오늘도 종목 3개 들고 와봤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유명하죠. 개인 투자자를 열광으로도 절망으로도 보냈던 종목입니다. 절망 뒤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약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가 최근 단기 고점에 대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박셀바이오를 제가 오늘 왜 얘기해드리냐면은 박셀바이오가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맞을 정도면은 엄청난 악재가 있다는 건데, 어떤 악재거리가 나왔냐 하면 박셀바이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 대표적인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 승인을 받아서 높은 면역학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더욱 진보된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개발을 조기 종료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 일상 이상에서 높은 면역학적 반응, 긍정적. 하지만 다른 회사가 우리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개발, 우리는 연구개발 조기 종료.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쵸? 이게만 들으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박셀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은 간암치료제예요. 간암치료제. 혈액암이 아니라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감으로 오른 거지 혈액암 치료제로 오른 게 아니에요. 공시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하한가가 나왔음에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5%대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박셀바이오가 마이너스 10%를 깨고 하단에 있는 21선 부근까지 터치를 한다면 매수하려고 했어요. 충분히 이거는 저평가됐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약간 과매도됐다 판단해가지고 저는 21선 부분까지 떨어졌으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또 아니고, 또 박셀바이오는 이제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제 총 12명의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를 1일날 발표를 합니다. 1일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악재를 퍼뜨린다? 제 기준으로는 뭔가 구린 냄새가 났습니다. 충분히 뭔가 시세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나? 떨어뜨리고 반등세를 주려고 하나? 이런 의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 시간의 공시로 날라온 내용으로는 혈액암 이슈로는 더 이상 하락세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 단순 고점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혈액암 문제로는 좀 빠지긴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21선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래도 바이오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1일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주가 12% 상승, 리튬 관련주 주목. 어제 리튬 관련주가 좀 강세가 좀 나와주는 이유가 중국 쓰촨성 전력난의 리튬 공장 줄폐쇄, 배터리 산업 직격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산 의존도 84%가 된 리튬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EV 첨단 소재의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종목 보시면은 초봉입니다. 초봉. 분봉 아니에요. 초봉으로 봤을 때 어제 보이십니까? 1시 51분 이 시간대 20초 만에 지금 주가 하락이 몇 프로예요? 이거 지금 한 10%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20초 만에요. 하지만 바로 지금 회복해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게 지금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력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주가가 갑자기 20초 만에 급락. 개인들 만약에 진짜 하단에다가 탑러스 걸어놨으면은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0% 지금 팍 찍혔는데 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증시 좋지 않다, 장난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제가 들고 와봤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 긍정적이고 오늘도 외인 투자자 들어오는 만큼 뭐 시세 유지되고 있잖아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번 이런 모습이 보니까 좀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수급이며 추세며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참고하세요.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관련주인데 한마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묶이죠. 일본 입국전 PCR 검사 면제,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남았다. 한국도 맞아 없앤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항공, 뭐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주의 강세가 나와줬고, 파라다이스 역시 리오프닝, 카지노 관련주라서 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에요. 제가 이 파라다이스를 갖고 온 이유가 주가가 정말 예쁘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 수급을 보시면 7월 12일부터 이 주가 올라왔죠. 뭐 본격적인 주가가 올라온 뭐 이때부터 봅시다. 21선 위로 안착한 이날부터 보신다면은 기관 투자자가 꾸준하게 매수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 가운데 우상향이 나와줬죠. 기관이 빠지니까 외인이 바톤을 서치해서 다시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외인이 빠지니까 이제 다시 기관이 또 사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이동평균선 깨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나와주는 모습. 이런 종목 밑에서 잡으면은 수급 이탈만 되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거든요. 수급 이탈도 한 번도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와준다.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신용 비율도 낮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러한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직까지도 홀딩은 좀 유효합니다.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강한 상승세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나와줄 수 있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홀딩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약간 좀 그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시를 조금 잘 봐야 된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장난질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단순 일봉으로만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걸 세분화시키면 좀 장난질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분봉, 주봉 다양하게 봐라.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게 되게 긍정적이다. 이런 식의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성투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